토요일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광주 시민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겨울 내내 거리에 나서 대통령 구속을 이끌어냈던 만큼 허탈감도 그만큼 컸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분히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던 광주 시민들은 대통령 석방 소식에 크게 놀랐습니다. 5.18 광장에 다시 모여 사법부를 규탄했습니다. 올겨울 내내 거리로 나서 대통령 구속까지 이끌어냈던 광주 시민들. 이들이 오늘 광장에서 외친 울분에 찬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올해도 한겨울에도 추위를 무릅쓰고 국민들이 이렇게 나서 몇 달간 이런 집회를 계속하는데도 법원은 여전히 불통이다.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충격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한 시민들은 대통령 석방 소식을 한동안 믿지 못했습니다. 파면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다며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방송 듣고 내가 얼마나 분노를 했는지 몰라요. 너무 억울하고 분노하고 화가 칩니다. 화가 칩니다. 다음 주 예상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오히려 더 굳은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형사재판과 별개로 당연히 파면이 될 것이라 믿고 끝까지 거리로 나서겠다는 겁니다. 헌재 결론은 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내란식의 윤석열이 파면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시민들은 울분을 토해내면서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낸 5월 단체들에게 국가보훈부가 압박성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5.18 공법 3단체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5월 단체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자 어젯밤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5.18 단체 관계자들은 내란죄 혐의를 받는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비판한 것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인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탄핵 선고를 앞두고 5월 단체들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들쭉날쭉해진 벚꽃 개화 시기에 축제를 앞둔 지자체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홍매화부터 기습 한파 탓에 여전히 피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각각의 봄꽃 피는 시기를 예측하기가 힘들어졌는데 그 실태를 서희령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올해 전남에서 가장 빨리 꽃축제가 열린 오만그루 홍매화의 섬 신안군 임자도. 축제장 곳곳에 붉은 꽃 대신 비닐을 뒤집어 쓴 나무들이 눈에 띕니다. 바닥엔 보온 역할을 하는 왕겨도 두텁게 깔아뒀습니다. 모두 조금이라도 빨리 꽃을 피우기 위해 고안한 묘책인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올해로 1회째를 맞는 신안섬 홍매화 축제는 이상 한파로 축제 기간을 일주일가량 미뤘지만 여전히 꽃 개화율이 40%에 그쳤습니다. 올겨울 전체 평균 기온은 평년과 유사했지만 유독 지난 2월만 지난 10년 이래 가장 추웠을 정도로 이례적이다 보니 예측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정말 꽃축제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요새처럼 이상기후 날씨 변화가 잦을 때는 저희도 이제 평년 자료를 가지고 날짜를 정했는데 실제 매화의 개화 시기는 잦아진 기상이변을 따라 크게 요동쳤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의 매화 개화 시기 분석 결과 가장 빨리 꽃이 피었던 시기와 늦게 핀 시기 차이가 한 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봄 대표 식물인 진달래와 벚꽃 개화에선 지구온난화 경향이 뚜렷하게 발견됩니다. 벚꽃과 진달래 모두 대부분 해마다 개화 시기가 앞당겨졌는데 벚꽃은 최대 열흘, 진달래도 최대 15일 일찍 피기 시작했습니다. 수면하고 있는 꽃눈들이 최근에 이상 기후 때문에 온도가 갑자기 높아지거나 낮아졌을 때 꽃을 빨리 피울 수도 있고 늦게 피울 수도 있는. 산림청의 올해 개화 예측 역시 진달래는 3월 21일쯤, 벚꽃은 3월 30일쯤으로 모두 평년보다 이른 상황.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재의 이름을 자연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감소로 인해 일손 구하기가 어려운 농어촌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이민 외국인 종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는 지난 2023년 기준 25,625명.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6위로 지난 2015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전남 조선업과 농어촌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언어 장벽은 여전히 큰 어려움입니다. 외국 사람 한국에 처음 왔으면 한국말 잘 못해요. 조금 힘들어요. 병원 가면, 은행 가면 또 좀 힘들어요. 한국말 못하니까. 소통이 안 될 때 좀 전문적인 필리핀이라든지 방글라데시 그쪽에 전문적인 영어를 아는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든지 그런 통로가 있으면은. 이처럼 언어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을 위한 새로운 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개소한 전남 이민 외국인 종합지원센터는 24명의 상담사가 전화로 생활과 의료 등 분야에서 3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입국 상담이나 비자 신청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외국인과 대화가 필요한 경우라면 누구나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가와 의식의 벽 자체를 아예 없애야 된다. 그런 마음이 이제 있어야 여기 오신 분들을 우리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동료로 받아들이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 종합센터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센터는 또 외국인들의 일자리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교육 등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동북권에도 이민 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올해 6월 정식 운영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오는 4월에 치러질 담양 군수 재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종,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의 맞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이재종, 최하삼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담양군수 재선거 결선을 치러 이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고 공고했습니다. 조기 대선 변수가 없으면 담양군수 재선거는 4월 2일에 치러지며 국민의힘, 진보당 등은 후보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두 후보가 본선 경쟁을 펼칠 전망입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광주 남구 진월동과 주월동 일대 아파트와 상가 등 940여 세대의 정전이 발생해 2시간 반 만에 복구됐습니다. 이 사고로 승강기에 시민들이 갇히고 도로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는 등 2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전 측은 간판 교체 작업 중이던 크레인이 전신주의 고압선을 건드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전일빌딩 앞에서 금남로 차 없는 거리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광주 동구는 전일빌딩 앞에서부터 금남로 공원까지 약 400m 도로를 시민의 휴식처로 돌려주고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차 없는 거리 행사는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밤 8시까지 진행됩니다. 표정두 열사 38주기 추모제가 광주 망월동 민주열사묘역에서 열렸습니다. 유가족과 호남대 동문, 광주 전남 추모연대 등이 참석한 추모제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했던 표열사의 뜻을 기리고 그 넋을 위로했습니다. 5.18 당시 거리에서 투쟁을 하다 대동고 정학을 당했던 표열사는 1987년 미국 대사관 근처에서 광주 사태를 책임지라고 외치며 분신했습니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광주에서도 여성대회가 열렸습니다. 광주 여성단체 활동가 등 300여 명은 5.18 민주광장에서 광주 전남 여성대회를 열고 광장 근처에서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광주 지역 여성의 날 기념행사는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